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은 유난하게 하명 수사를 많이 지시했어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실체를 규명하라, 이런 건데요. 참 대부분은 다 무죄로 판명이 난 그런 사건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수사가 진행돼 왔던 사건이 한 7, 8개가 넘습니다. 그 사건들을 지금 최근에 와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거의 일단락이 되고 있고, 무죄 판결의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은 파기환송심이 따로 열리죠. 그것도 다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날짜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때 행안부 장관이 지금 국무총리죠. 법무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임면권자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조직의 존폐, 그리고 그 수장 자리를 걸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의 사건을 다시 실체를 밝히라.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만 괴롭힌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고, 하명 수사를 지시한 거죠. 그러자 청와대가 기획사정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이런 거죠. 그런 끝에 결정적인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그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출국 자체가 또 범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법 출국을 이제 이렇게 모의했던, 그리고 실행했던 자들을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사를 또 중단하는 그런 외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불법 행위들이 드러났는데, 결국은 재발등을 찍은 것이지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말이죠, 공소시효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맞아? 어떻게 했냐면,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사실관계를 밝혀라. 그것도 검찰과 경찰에게. 참 상식 밖의 대통령이다.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당시로서도 이미 5년이 지난,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미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대통령이 캐비넷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문서를 책상에다 꺼내놓으면서 다시 이제 수사를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버닝썬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찰 간부가 연루된 그런 게 드러나서 청와대가 곤경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말이 무성했는데 그 청와대 민정실 수석, 민정실 연루 그런 꼬투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사건으로 대중적 관심을 돌리려 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사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은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하명수사 지시를 수행을 하려고 나서는데, 과거사 조사단은 사실은 사건 조작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 과거사 조사단에 이규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완전히 날조를 했어요. 예컨대 그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그 접대 장소, 이른바 뭐 성접대 의혹이 있는 그 접대 장소에 오지도 않았는데 왔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날조를 했습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그냥 새빨간 날조. 사건과 관계도 없는 내용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외부에 흘려서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었죠. 이규원 검사는 참 통 큰 짓을 많이 했는데요. 김학의 씨 출국을 막기 위해서 사건 번호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실세였던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거기에 같이 공모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이 이 불법 출국, 이 문제에 관한 수사가 시작이 되자 그걸 방해하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자들이 지금은 다 기소가 됐고 아무튼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하명 수사 때문에 대통령의 수족들이, 대통령의 손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어떻게 보면 희대의 자해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도 기억하시죠? 그것도 다 사실무근으로 끝났고 그 수사 역시 처음부터 무리한 억측을 한 것이 아니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나온 뒷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억지로 띄운 사건이 아니냐, 뭐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는데 무죄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그 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이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실무자들만 잡혀 들어가고 최고 책임자는 지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불러서 이제 세 개의 사건을 철저하게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그 사건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나자 야당 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면서 5억 원을 물어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고인 문재인이 재판부에 답장을 낸 겁니다. 뭐라고 했냐? 특정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당부를 한 것이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죠. 조직에 명운을 걸라 했던 것이 당부랍니다. 아무튼 재판부에 낸 이제 피고인 문재인의 답변서에는
당부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그러고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사실관계를 밝히라 이렇게 했던 것이 당부였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인면권자의 말 한마디는 왕조시대 때 어명보다 더 엄격한 명령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협박이죠. 그것을 당부라고 둘러댄 것은 궤변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돌아보면 말이죠. 그때 이 대통령이 조직의 명을 걸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지 딱 닷새 만에 이 정권의 사냥개 검사들이 이제 불법 출국 금지라는 공작을 하기 시작하지요.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 가짜 내사 번호 이런 걸 붙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학의 씨는 처음에는 성폭행 의혹이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구속 수감된 것은 별건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윤지호 캐나다에 가 있는 희대의 후원금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지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도 거의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사건을 지금 돌아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은 검경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건들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2017년에는요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한 적도 있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 이 공관병 갑질 의혹 뿌리를 뽑으라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이거 규명하라 또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해외 순방 중에도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밝히라. 참 지시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명 수사를 엄격하게 대통령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불법 지시입니다. 검찰총장이 지시를 할 수가 있죠. 방산비리 거기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계엄령 문건 200명 넘게 조사했지만 전원이 무죄 처리됐습니다. 애꿎게 이재수 기무사령관 정말 그때 닥친 어떤 불명예스러움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